원래 집은 어느 세대나 더럽게 비싸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포기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30년 후에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 20대 분들, 30대 분들 있는데 이들 중에 꽤 상당수가 그냥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들을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느낌상. 진짜 옛날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그 어른들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전세나 월세 시작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아예 그냥 뭐 서울 집값 아니면 뭐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집값들도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에 이번 생엔 글렀어 라고 생각하는 MZ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주면은 좋을까요? 뭐 어떻게 뭐 돈을 주고 이런 것들 말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집 안 사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솔직히 저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조심스럽죠. 맞습니다. 꼰대의 말이거든요. 꼰대죠, 꼰대. 네, 꼰대 말인데 그 20몇 년 전, 거의 30년 전이죠. 그쵸, 3, 40년 전에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30년 후의 모습일 거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그렇죠, 거와. 그렇죠. 근데 제가 30년 전에 처음에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우리 대부분. 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처음 살아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예전엔 물을 따로 데웠었어, 맞아. 새마을 보일러 막 이런 거 있을 맞아요, 때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걸 건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저의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남들한테 좀 비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때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70년 뭐 새마을 운동 세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전 세대가 58년 뭐 개띠 뭐 그러면서 산업화 세대 뭐 이러잖아요. 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산업화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못 살다가 잘 살던 시대로 접어들면서 쟤네들 다 처먹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수혜를 받은 세대라고. 네, 수혜를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세대라고 비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또 밑에서 그렇죠. 밑에서. 그러니까 70년대생들은 60년대생들 그렇고 또 80년대생들은 또 90년대생들이 다 가져갔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90년대생들은 80년대생들이 다 갖고 갔다고 생각해요.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 다음에 무슨 포인트가 들어왔냐면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은 비교가 안 된다. 생각해봐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분이 막 던져주시더라고요. 근데 MZ한테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 6년, 7, 8년도에 제 연봉이 그때는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게 차인 지급액이잖아요. 세금 떼고 100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70만 원, 70만 원. 네, 그게 제일 적게 받는 날은 65만 원, 조금 많이 받는 그때는 이제 보너스를 조금 얹어서 주는 날이 별조절해서 그랬을 때는 맞아. 85만 원. 보너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최소 기준이 뭐 한 3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조금 나이 먹고 경험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원래 집은 어느 세대나 더럽게 비싸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포기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그분들한테 30년 후에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봐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불만이 많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상승장 오고 누구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쥐터지는 거 들으니까 좀 쫓겨서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집값 당신들한테 살 정도의 금액 아니야. 맞아요. 원래부터 그게 우리 세대였던 우리 전 세대였던 그리고 당신 세대도 그러니까 근데도 했잖아. 우리도 했고 선배들도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그 원망하기보다는 아 이게 좀 꼰대 같은 소리지만 좀 더 다르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부룡님 말했는데 어떻게란 말을 제가 여기 써고 있었어요. 근데 포기한다는 단어를 어떻게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어떻게를 어떻게 바꿔요? 하우로. 예, 하우로.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93년도 평촌 신도시 입주하고 3본 신도시 입주하면서 저 집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라고 생각을 했었고 학교 다니면서 서울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차 안 타고 막차 시간이 11시 10분이었거든요. 11시에 빡 뛰어가가지고 11시 10분에 들어가면 막 한숨을 쉬면서 딱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서울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지 거기서 포기를 해보면요. 꿈이 없으면 컴추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저는 저희 아들도 쓰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지라는 걸 고민을 해야지 30년 뒤에 똑같이 병 얻어가면서 서울에 출퇴근을 어떻게 30년 동안 해요?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꼰대 같지만, 만약에 저희 아들이나 정말 그 나이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라는 어떤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집을 사는 일이든, 뭐든 간에.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라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지금 망포에서 창동으로 출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꼰대인데 왜 그러냐라고 그때로 우리 쪽 돌아가 보면 우리 지금 분당 사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분당에서 강남 출퇴근할 때 바로 90년대 초반에 출퇴근할 힘들었어. 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죽음이었어요. 지금은 분당에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뭐 지하철도 있고 도로도 뚫리고 터널도 뚫리고 어마어마하게 뚫렸는데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려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도 뭐 눈이라도 오고 뭐라도 오면은 이게 3-4시간은 기본이었거든요. 그날은 뭐 네, 안 가는 거지. 오전 연차지 뭐 그냥.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때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도 그때 그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신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맞아요.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그분은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그분들의 아버님 정도 되셨을 나이 텐데 맞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기준대로 보면은 그렇지 몰라도 정말 힘들게 다녔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분당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나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나중에 30년 지나고 나면 망포에서 창동은 진짜 막말로 GTX 타고 30분 안에 가는 애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맞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TX 정확히 C라인이에요. C라인이에요. 수원역에서 뭐 창동역까지 바로 그러면은 가니까. 바로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또 30년 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했던 사람이 나와서 30년 전에는 망포에서 창동까지 이렇게 힘들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했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가서 투자할 때는 4번 방식으로 투자해야 되고 대구 갔을 때는 2번 방식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을 우리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궁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주관식의 답변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MZ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뭐 물어보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MZ세대든 또 아니면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 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하면서 좀 분석하고 시간을 가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4번, 1번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사람을 찾으려는데 그런 사람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우왕좌왕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 1번, 4번 이런 거 얘기해 준 사람을 찾았는데
사기꾼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MZ 세대들을 보면서 저도 부러운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때는 근로소득 하나에다가 근로소득에서 다른 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존재하는 시장이 쭉 지금보다 더 부족했거든요. 지금은 인스타라든지 해가지고 돈 벌고 뭘로 유튜브 수익도 되잖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핸드폰 쩔쩔매는 거 보면서 되게 웃기게 봤는데 지금 제가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쩔쩔매는 거 보면서 우리 딸이 아유 진짜 하면서 막 해주는 그걸 보면서 와 요즘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없었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그 어떻게가 조금 생기고 나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시키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해결해주고 지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저도 그래서 MZ가 제일 부러워요. 지금 보면은 저도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일 극복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인스타하고 스레드예요. 제가 이제 인스타 요즘에 이제 인스타 마케팅 때문에 하는데 우리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그래요. 우리 배워야 돼. 배운데 잘 못해. 그럼 외워. 외워. 그럼 못하면 외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그래가지고 못하면 도태되는 건 아닌데, 그쪽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그쪽 세상을 갔더니, 우리랑은 약간 또 다르더라고요. 블로그 세상하고 유튜브 세상하고 인스타 세상이 좀 달라서, 저는 그게 되게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또 아이 쪽 이공계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약간이 딸려요. 스레드는 하기 싫어. 반말하는 거 2가 너무 싫은데 난 생각해. 그런 거 싫은데 한번 그래도 기웃기웃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 인플루언서로 이게 농담으로 황신의 시절을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물 믿듯이 오는 시절을 한 번도. 그러니까 그거를 간택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쓰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도구가 다를 뿐이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외워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잘하고 돈을 그걸로 버니까 부럽기도 해요. 근데 스레드 안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근데 누구한테 알았냐?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다른 일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누구를 갖다가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되게 젊은 사업가였어요. 젊은 사업가였는데 그 요식업 하는 사업가였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요즘은 스레드 요식업도. 와.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 뭐 쓰레기 왜 이름이 쓰레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엔 못 알아먹은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다 애들이 다 반말 찍찍하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요즘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별짓을 다 한다 그럴까?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인스타나 전 블로그도 요즘에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뒤처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많아졌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MZ들이 정답을 원하잖아요. 1, 2, 3, 4번 중에 4번 이렇게 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적고 돈이 많으면 그런 강자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시간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강자가 필요하고,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거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간과 돈은 조금 시소의 관계니까, 내가 시간이 적다로 하면 돈을 좀 많이 쓰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죠. 유튜브만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시장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다 푸니까. 저도 GPT 강의 같은 경우에 듣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유튜브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공부했어요 유튜브로 했더니 그거 강좌에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강좌에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그런가? 그랬죠. 그랬더니 유튜브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강좌를 들었으면 10분 만에 끝날 걸 저는 1시간 동안 그쪽에서 헤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좋긴 좋은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이게 시간의 또 차이를 보이는 거구나. 그리고 깊이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시간과 돈을 조금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그렇지. 많이 쓰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 성공하신 분들이고 다 자산가 분들이실 텐데 아마 이제 그 질문도 있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좀 질문하기로 하고 아마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아마 다들 자기 위주로 쓰실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는 다 어디 매달려 있었잖아 우리가 직장이든 뭐든. 근데 이제 지금은 각각 다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성공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돈이 많다는 것들은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 맞아. 혜택가 생기는 것 같아서 돈을 써서 좀 우리가 이거 배우는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